자, 이 아동 학대 사건인데요. 자, 그동안에 이 아동 학대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이 기자, 이게 저희가 전에 드렸던 사건인가요? 이번에 또다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아동학대 사건이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가 되면은 기시감이 들어서 어린아이가 의식을 잃었다? 학대에 의해서? 사실 저희가 상당히 많은 사건을 소개드렸는데 이번에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일이었는데 한 20대 남성이 아이가 의식이 없다라고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목마를 태워주다가 떨어져서 다쳤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아이는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인근 병원에 옮겨져서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치료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얼굴에 좀 멍이 있고 이런 거 보면 학대를 의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경찰이 수사한 끝에 이 남성, 동거하고 있던 이 20대 남성과 이 아이의 친모를 결국 구속됐습니다. 자, 그럼 체크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목말 타다 떨어졌다. 자, 저렇게 저런 얘기를 하면서 신고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네, 아이 엄마의 동거남이 처음 경찰 조사에서 저렇게 말했습니다. 목말 타다가 넘어져서 상처가 났다. 그리고 그 외에 놀이터에 갔다가 상처가 나서 왔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는데요. 계속해서 조사를 벌이자 결국엔 범행을 전부 시인했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혹은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때 아이의 엄마는 외출 중인 상태였는데요. 나중에 조사 결과에서 마찬가지로 학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 그리고 전 남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부 시인했는데요. 동거남과는 2년 전부터 만났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살아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입원 중인 이 아이는 5일째 의식을 되찾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담당 수사관 또 이웃들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평소에 아이가 이제 뭐 말 안 듣고 지금 그러면 이제 꿀밤 때리고 공부 가르치는데 잘 못 쫓아오면은 등짝 때리고 뭐 땀 같은 것도 때린 부분이 인정돼. 그리고 뭔가 집어 던지는 소리, 떨어뜨리는 소리. 아이한테 그런 말씀을 계속 목소리 싸우는 소리가 지르더라고요. 기초생활 수급자로 해가지고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은 저희들 이제 그렇게 애는 지금 어린이집이나 그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변호사님,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집안 자체가 엉망진창이네요. 그리고 사실 이런 학대 통해서 아이가 지금 의식을 잃는 정도의 상황까지 오는 것,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 볼 때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조금만 주변에서 관심을 가졌더라면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통상적으로 일회성 학대로 이렇게 뭐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는 경우까지 가는 경우는 그럼요. 사실 거의 없고요. 예. 그 전에 지속적인 학대 정황들이 있고 그리고 학대 강도는 점점점 세집니다. 세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가장 안 좋은 상황으로 확인이 되는데 지금 뭐 얘기 나온 것처럼 구청 담당자의 얘기도 그렇고 그리고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학대 사실을 인지를 했을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럴 때 중간에 빨리 개입이 돼서 이런 끔찍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자, 그 아이를 학대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5살짜리 애가 공부를 못한다. 아니, 승희 의원님, 요즘엔 초등학생들도 말이죠. 시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진짜 얘가 뭐 공부를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걸 뭐 물론 뭐 느낌이야 오겠지만 아니 세상에 5살짜리가 공부를 못한다? 어딜 보고 그런 판단을 하면서 손찌검을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진술 자체에 대한 신빙성이 저는 조금 의심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어린이집도 안 가고 유치원도 안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주관주의적인 평가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사실 지금 있는 아이의 학대를 만약에 정말 공부를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냥 제가 어릴 때 기억을 반추해보면 끊임없이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이해시키고 다시 한번 말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 이걸 때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분노를 외부에 그냥 표출하는 방법의 하나로 아이에게 학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뭐 주변 증언에서 나오다시피 그러니까 동거남 그리고 이 엄마 뭐 엄청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또 아이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줬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거. 그 동거남하고 싸우는 과정을 아이에게 보이는 것 자체도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어서 혹시 시청자분들께서는 만약에 뭐 부부지간에
뭐 부딪힐 수 있죠. 그러더라도 아이 앞에서는 절대로 큰 소리 내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부분 다 그런 경험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저도 사실상 이렇게 제가 화가 났을 때 아이가 옆에서 재질이를 하면 오히려 그 재질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꾸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결국 부부 싸움이라는 그 자기 자신들의 화풀이를 정말 5살밖에 안 되는 아이에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분명히 들 수 있는 거라서요. 경찰은 이 부분에도 분명히 열어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백 변호사님이 이 주변의 어떤 관심, 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 9월에 자료를 보니까 주변 이웃 주민이 신고를 한번 했다고는 나오네요. 네, 신고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효자손으로 때리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파악을 했는데 당시에는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학대 정황이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아서 그랬는데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측의 말에 따르면 이후에도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정서적 학대를 염두에 두고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를 해오던 중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진짜 저는 이 아동학대 사건이 정말 좀 답답한 것이 아니, 애들 입장에선 말이죠. 부모는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엄마는 저런 상황이고 엄마가 동거남이랑 같이 살고 있고 그래 나는 이유 없이 그냥 맞아야 되는 것이고. 사실 아동학대가 가장 무서운 게 아이들이 어디 가서 피해를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집에서는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부모 같이 살고 있는 엄마 아빠 뭐 혹은 동거남 이런 사람들이 거의 신이죠. 신적 존재죠. 거기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5살짜리가. 예. 그러면 결국 주변에서 이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케어해 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정서적 학대를 염두에 두고 면담을 진행했었는데 지난달에 마지막 면담은 면담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미뤘대요, 이 부부가. 근데 이 아이에 대한 학대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게 지난 4월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예. 그렇다면 본인들이 학대를 하고 아이 상태 몸에 멍이 들어있거나 하는 것들 발각되면 안 되니까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학대를 진행하고 있다. 근데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면담하자. 면담하시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예. 근데 그러면 안 하는구나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사실 아이 보호는 사실 사회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이 아동학대 범죄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이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는데 빨리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물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